얘들아 안녕. 문주쌤이야. 응? 우리 요즘에 선생님은 학교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 너희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원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지금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원래 수행평가를 하기로 했었죠. 그 수행평가 지금 다른 반들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나름 의미 있게 하고 있거든. 막 우주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 막 핸드폰으로 찾아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안 위험하게 안전하게 수업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수행평가를 시작은 못해도 우리가 하려는 수행평가가 우주에 관련된 뉴스 만들기 수행평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우주에 관련된 사건들을 접해보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이 좀 몇 가지 영상을 준비해 와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들 우주는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걸까? 선생님이 이제 퍼스트맨이라고 처음인 사람 이런 얘기잖아. 퍼스트맨.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에 대한 영화야. 그래서 그 루이 암스트롱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영화인데 이 사람이 달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영광을 얻고 행복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가려고 뽑힌 건 아니었어. 이 사람의 동료가 원래 처음으로 선발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 아, 축하합니다. 진짜 영광이네요. 그 사람 엄청 기뻐했지. 왜냐면 전 세계가 한 번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처음으로 우주선 타고 달에 가는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 행복했겠지. 그래서 자, 3, 2, 1, 발사. 날아갔어요, 우주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벙. 그냥 하늘에서 터져버립니다. 그 우주선이. 한순간에 동료가 사라져버린 거야. 우주선이 터지면서. 이런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선발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포감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느껴야 되는. 엄청나게 우주선이 빠르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내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간다. 그럼 그 저항을 이겨내야 되죠.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니까. 그 엄청나게 10배, 우리가 느끼고 있던 중력의 10배 정도나 되는 중력을 이겨내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요.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래서 쌤이 본 영화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런 동글뱅이 같은 원통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가로로도 돌아가고 세로로도 돌아가는 기구 안에다 사람을 넣어. 그리고 미친듯이 이거 빨리 돌려. 가로로도 돌아가고 세로로도 돌아가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섬세한 조작을 성공해야, 정신을 잃지 않고 성공해야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야. 그 정도로 정신력과 인내력이 강한 사람만이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동물들을 먼저 보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동물들? 제일 처음에는 개, 라이카라는 개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침팬치 이런 동물들을 보내게 돼요. 그거랑 관련된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햄은 유난히 귀엽고 착한 꼬마 침팬지였다.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에 치열하게 우주 개발 경쟁을 했고, 미국의 나사는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머큐리를 진행한다. 나사는 먼저 임무를 수행할 침팬지들을 모아서 우주 침팬지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중 햄은 특별히 똑똑하고 영리했다. 그리고 유독 사과를 좋아했는데 훈련을 마치면 사과를 선물로 받곤 했다. 햄은 우주에 올라가서 수행할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훈련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하여 연구원들은 햄을 작은 꼬마아이 같다고 했다. 그리고 1961년 우주선 발사 날짜가 결정된다. 정말 최초의 우주 침팬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 햄을 훈련했던 박사님은 슬픔에 빠진다. 박사님은 기저귀, 방수복, 우주복과 함께 햄의 생체 정보를 기록할 센서를 부착한다. 그렇게 정든 햄을 떠나보내야 했다. 햄은 캡슐에 들어갔고 박사님은 캡슐의 문을 잠근다. 우주에서도 열리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자신의 몸보다 살짝 큰 캡슐 안에서 햄은 마지막으로 박사님을 쳐다본다. 그렇게 1961년 1월 31일 햄은 우주로 향한다. 햄이 타고 있던 로켓. 영상 속에는 햄이 올라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햄은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햄의 임무는 단순했다. 우주선 내부 환경,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실험을 위해 햄은 몇 가지 동작을 훈련했는데, 그중 하나는 파란 불빛을 보고 손잡이를 당기는 것이었다. 불빛 이후 햄의 반응 속도를 보고 생명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햄이 출발 시 견뎌야 했던 중력은 지구의 10배 이상. 우주선의 연료는 예상보다 일찍 떨어졌고 햄이 타고 있던 캡슐의 압력은 심각하게 낮아졌다. 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무중력 상태로 6분, 총 비행 시간은 약 20분. 그렇게 짧은 비행을 마친 햄의 캡슐이 돌아온다. 캡슐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달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캡슐을 열어보았다. 뚜껑을 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햄은 살아있었다. 엄청난 임무를 마친 햄이 사과를 받는 실제 모습이다. 햄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 대기권 밖을 경험한 최초의 영장류이다. 이는 유리 가가린보다 10주나 빨랐다. 햄은 사실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 당시 햄의 원래 이름은 실험체 65번. 햄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살아 돌아온 침팬지에게 나중에 주어진 것이었다. 자, 영상을 한번 봤어요. 뭔가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발전하려면 언제나 이렇게 동물들이 희생돼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꼭 동물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말 이건 생각해볼 문제지만,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말고도 다른 생명체인 동물들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끔찍한 장면이지만 아직도 정말 잔인한 동물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막 마스카라, 막 토끼 눈에다가 강제로 막 1000번씩 칠해가지고 토끼가 막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마스카라를 막 계속 칠하거든요.
그런 영상도 있고 막 강아지한테 계속해서 막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실험도 있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이제 더 이상 배제해야 되고요. 우리도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우주 뉴스를 선택한다면 이런 거를 주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별똥별에 관한 얘기인데, 자, 별똥별 본 적 있어요? 쌤은 별똥별 몇 번 봤는데, 그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유성우. 유성우가 뭐야? 유성은 별똥별. 그리고 우는 비. 별똥별이 비처럼 내린다. 이게 유성우인데, 유성우가 내리는 날을 미리 뉴스에서 알려줘. 그러면 쌤은 이제 그날 뭐 9시에 서쪽 하늘에서 유성우가 내린다 이러면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산을 올라가서 혼자 진짜 겁도 없나 봐. 지금이라면 절대 산을 이 시간에 혼자 안 가지. 왠지 그때 고등학생 때는 뭔가 무서움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도 막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안 무섭나 왜 저러지 이러는데 쌤도 고등학교 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 뚜벅뚜벅 혼자 산에 올라가요. 진짜 근데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미 올라왔는데 중간에 내려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탁 트인데 갔더니 이제 9시가 되니까 별똥별이 근데 유성우는 좀 에바 참치야. 여러분들 쓰는 말로 에바. 이건 비처럼 내리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사실 별똥별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리냐면 1시간에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거를 1시간에 한 개 정도 본다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긴 하죠. 쌤이 한 4개 정도 보다가 내려온 거야. 그 새벽에, 밤에. 이런 게 유성우인데,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별똥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해.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기회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 소원 빌죠? 근데 눈 감고 이제 소원까지는 빌었는데, 별똥별이 아직도 휘웅 날아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쪽으로 날아와. 냅다 도망가? 쌤은 절대 도망가는 거. 왜냐면 이게 만약에 빛이 우리가 별똥별에 빛나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불에 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빛나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다가 다 못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해? 그런 거를 바로 운석이라고 하죠. 운석. 그럼 이런 운석을 주우면 어떻게 돼? 이게 정말 가격이 굉장하죠. 1kg당 뭐 운석을 구성하는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한 1억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쌤은 소원은 진짜 잠깐 빌 거고 운석이 떨어진다. 그러면 운석을 향해서 돌진. 운석 주울 거야. 근데 이거 운석 떨어지는 거 그냥 맨손바닥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 맨손바닥으로 받아지면 잠시 후에 이렇게 있던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없어집니다. 왜? 이거 방금 전까지 우주에서 불 타던 거잖아. 근데 그거 맨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우주에서 떨어진 건데 그 운석의 성분이 뭐일 줄 알고 맨손으로 만져. 절대 안 되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뭐 장갑을 끼고 어떤 통에다가 집게 이용해가지고 담던지 해야지. 절대 여러분들 맨손으로는 만지면 안 돼. 여튼 그래서 그 운석을 주우면 진짜 로또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선생님도 그냥 길바닥에 운석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돌멩인지 운석인지 선생님조차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떨어질 때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가 줍는 게 바로 최고야. 근데 대한민국 이제 이런 경우 흔치 않잖아.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좁은데 하필 어떻게 여기로 딱 떨어지겠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언제? 2014년도에
경상도 진주 알죠? 진주, 부산 근처에. 거기로 운석들이 대량으로 떨어져요. 10kg, 20kg. 이렇게 거대한 20kg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쌀포대 있죠? 그 쌀포대 크기인데 그만한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야. 돈이 얼마야. 근데 이거 어떻게 떨어졌냐? 농부에 비닐하우스를 뚫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운석이 아닐 수가 없어. 땅도 움푹 패이고 이 돌멩이가 이렇게 딱 떨어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농부가 이걸 이제 얼마나 신나겠어. 사람들 운석 주우면 완전 로또다, 막 대박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를 쳐봤지, 인터넷에, 이 농부가. 근데 이제 러시아 기준으로 보니까 시세가 그냥 30억은 그냥 넘어가게 생겼네? 이 정도 크기에 이런 원소로 구성된 거면은. 이제 농부는 막 30억이면은 막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걸 연구하려고 이제 국가랑 딜을 해야 돼. 이거는 정확한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야. 그래서 국가랑 딜을 하는데 농부는 30억 이상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국가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야? 3억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사실 3억 5천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자기가 기대한 금액보다 너무 낮잖아. 이거 실망을 한 거지. 그래서 국가가 팔라고 하는데도 일단 밀당을 한 거야. 나 이 가격에는 안 팔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운석을 왜 살려고 할까요? 국가에서. 우주를 직접 나가지 않고도 우주의 환경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살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운석이 지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돼? 공기랑 계속 부딪히잖아. 산화돼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만에 하나 작은 틈으로라도 지구의 미생물이라도 달라붙으면 금방 이거 가치가 쭉쭉 떨어집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포장된 진공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일반인이 이런 진공 포장 기술이 있나요? 없으니까 그냥 그 돼지고기 진공팩 같은 거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한 거야. 이 엄청나게 비싼 운석을. 그래서 이게 몇 달 동안 국가랑 싸우고 그럼 쌤 차라리 러시아에 팔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외국에 팔아버릴까봐 만든 법이 운석 수출 금지법을 만들어버려요. 외국에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국가랑 계속 싸우다가 2년이 지났는데도 못 팔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지난 뒤에도 안 팔아가지고 이제는 아무 소식조차 없어요.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관한 뉴스를 한번 봐볼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라고들 하죠. 지난 2010 경남 진주의 한 농장에 떨어진 진주 운석을 정부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유자 김모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더 비싼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빨리 보존하지 않으면 운석이 변질될 수도 있어서 학계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네요. 야, 경남 진주에서 비닐하우스에 10kg짜리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게 큰 거라면서요? 이게. 예, 그때 이제 2014년에 하늘에서 이제 별똥별이 막 떨어졌는데 경남 진주에서 돌멩이가 4개가 발견이 된 거죠. 예. 10kg, 20kg 이런 식으로 예. 다 합쳐서 한 35kg짜리인데 네. 이걸 정부가 1g당 1만 원씩 쳐가지고 예. 3억 5천만 원에 그때 그 돌멩이 주운 분들한테 우리가 사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했는데 엄청 큰 돈인데. 그분들께서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그때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기대치가 생긴 거죠. 근데 3억 5천만 원은 로또 당첨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분들이 거부한 것 같고 네. 근데 정부 측 입장은 이게 국제 시세로 우리가 이제 1g당 10,000원 친 건데 국제 시세는 1g당 6, 7천 원밖에 안 된다. 우리가 돈 많이 들이는 건데 이분들이 좀 너무 크게 기대하는 거 아니냐. 한간에 퍼져 있는 소문은 이분들이 정부한테 지금 270억을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 있는데 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이분들이 돈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억 5천만 원은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일단은 거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뉴스예요.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주, 천문, 운석,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 기간 동안 한번 또 우주 관련해서 무슨 뉴스들이 있었나 이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성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코로나로. 지금 어디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할 줄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대한 사람 많은 곳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사람들 굉장히 적고 여러분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업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건강한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